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자, 우리 웹 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다가 JSP 파일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일은 이게 다고 나중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뿐일 거예요. 서버의 입장을 잠시 다시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환경이라서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있어요. 이클립스. 자, 이클립스에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클립스 설정에 연동해 놓은 톰캣이 있죠. 톰캣이 동작을 할 건데 톰캣이 동작할 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를 여기다가 전달해 주게 됩니다. 톰캣한테. 그리고 이 톰캣이 여러분 컴퓨터에 8080이라는 네트워크 포트를 열어놓고 서비스를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톰캣이 모든 걸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클립스는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이클립스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실제 동작은 연동되어 있는 톰캣이 8080 포트를 통해서 서비스로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파일은 결국 우리 컴퓨터에 있는 8080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는 개념이 되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톰캣이 가지고 있는 자원, 결국은 이 자원이겠죠. 이 자원들을 가지고 요청에 알맞게 처리한 다음 응답을 주면 그 내용이 브라우저에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EX01JSP, EX02JSP 이런 파일들이 있을 때 브라우저가 해당 파일을 요청하게 된다면 톰캣이 요청을 해석하고 알맞은 파일을 선택한 다음 그 내용을 처리해서 처리된 결과를 HTML 형태의 코드로 응답해주는 형태가 됐다. 아,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JSP 파일이 처리되는 뭔가 절차, 과정이 있겠구나.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요. JSP 파일이 처리되어서 응답되기까지의 서버 측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제를 만들게요. ex03.jsp 소스 코드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전체 동작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JSP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예제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퍼센트 느낌표 요건 선언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언문 반가운 코드 private int num1 그 다음 public void JSP init system.out.println으로 JSP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public void JSP destroy 라는 함수를 또 쓰시고 얘는 JSP destroy 함수가 호출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모양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건 자바 코드 같죠?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얘는 실제로는 오버라이딩을 한 겁니다. 얘도 오버라이딩을 한 거예요. 뭐 상속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오버라이딩이냐, 그죠? 무슨 소리냐? 괜찮아요. 우리 맛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언문을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코드를 더 작성을 하는데, 요번엔 스크립트릿 안에다가 int형으로 num2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num1이라는 변수를 뿔뿔 시키고요. num2라는 변수를 뿔뿔 시킵니다. num1은 여기 선언되어 있죠? num2는 여기 있는 거 바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ul, 이거 좀 보기 편하게 li에다가 num1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는 해가지고 num1이다 출력을 시켜보시고요. 마찬가지로 num2의 값도 얼마인지 이걸 브라우저에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브라우저 쪽에 나타나는 거죠. 이건 브라우저 쪽에 나타날 거고, 요거는 서버에서 처리가 될 코드니까 서버 쪽 콘솔에다가도 num1이 얼마인지, num2가 얼마인지 여기까지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예제 3번 JSP 파일을 이렇게 요청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num1은 2가 됐습니다. num1은 3이 됐습니다. 4. 새로 고침할 때마다 num1의 값이 증가하고 있네요. 브라우저를 끄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다시 열겠습니다. 다시 열린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12가 되고 있네요. 지금 이 값이 왜 얘는 증가되고 얘는 하나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브라우저랑은 상관이 없는 값이네요. 맞아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값인 거고요. 서버 쪽 콘솔에도 제가 프린트 해놓은 내용대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JSP init이 호출됐다라는 개념이 보이네요. 자, 코드를 제가 수정을 할게요. 요 시스템 출력하는 내용을 지우고 저장을 해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얘를 요청했을 때 다시 1이 됐네요. 그리고 destroy랑 JSP init이라는 애가 호출이 됐어요. 오, 뭔가 이상하네요.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다시 또 증가가 되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우리 요 서버 실행 중인 빨간 네모를 눌러서 서버를 종료시켜 보겠습니다. 서버 종료. 그러면 서버가 꺼졌어요. 서버를 다시 실행. 서버가 다시 실행이 되고 파일을 새로 고침해보면 또 JSP init 나왔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구경을 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코드는 이 JSP 파일이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때 선언문 코드와 스크립트릿 코드와 표현식 코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그걸 볼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클립스가 사용 중인 작업 폴더 워크스페이스로 따라가 봅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오면 프로젝트 폴더와 지금 현재 톰캣 동작할 때 필요했던 것들을 만들어낸 서버 폴더가 보이고요. 그리고 .metadata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드들은 톰캣이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동작을 시키고 있는 주체는 톰캣이고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톰캣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게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작성했던 이 우리 프로젝트는 톰캣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이클립스가 연동한 톰캣이 동작할 때 별도의 작업 폴더 안에 .metadata, 플러그인즈 뭐 이상한 폴더들이 있어요. 이쪽에 복사를 해놓고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폴더 중에 org eclipse wst server.core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걸 찾으세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temp0라는 폴더가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면 뭐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워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워크에 카탈리나에 로컬 호스트에 우리 오늘 프로젝트 폴더가 보입니다. JSP02에 org에 아파치에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작성한 JSP 파일은 톰캣을 통해서 처리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바 파일은 소스 코드죠. 클래스 파일은 컴파일된 파일입니다. 아니 나는 자바 코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 자바 파일은 만든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만들어졌죠. 이게 톰캣이 알아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블릿이라는 걸 처리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애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지금 이런 파일들이 있으실 건데 지워봅니다. 지금 여기 이클립스가 여기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폴더가 복사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분명히 파일이 없어요. 파일이 없는데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로 JSP 파일 3번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네요. 자, 어떻게 됐는지 상상해 봅시다.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톰캣이 동작하겠죠. 톰캣은 지금 이 폴더 JSP02라는 우리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죠. 야 톰캣 나 ex03.jsp 파일 좀 줘봐 라고 리퀘스트 요청한 겁니다. 그럼 이제 톰캣이 뭘 했냐? JSP 파일을 찾아봤을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파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죠. 있으면 이 내용을 자바 파일로 만듭니다. 즉 우리가 만든 JSP 코드는요. 결국 자바 파일로 만들어져요. 이름 볼까요? ex03.jsp라는 파일이 자바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톰캣이 하는 일이에요. ex03 JSP.java가 됐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알고만 계시면 돼요. 우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바 코드가 만들어졌고 이 코드를 결국 ex03 JSP.class라고 해서 컴파일을 했네요. 자, 컴파일이 됐으면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new ex03 JSP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톰캣이 객체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파일 안에는 JSP init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걸 제가 오버라이딩 했죠. 출력하는 걸로. 마찬가지 JSP destroy라는 애가 있는데 이 함수도 제가 오버라이딩을 했죠.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다형성을 통해서 얘들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init 최초에 한번 호출하고 그 다음부터 호출이 안 되는 애. destroy는 객체가 제거될 때 호출을 한번 하는 메서드. 뭐 이런 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톰캣이 실행 중인데 요청이 들어왔다. 요청이 JSP에 대한 요청이다. 그러면 JSP 코드를 자바 코드로 변환해주고 변환된 자바 코드는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걔를 객체로 생성해서 초기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기능으로 init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부르고 그 다음에는 메모리상에서 계속 상주하게 되는 객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브라우저가 새로 또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객체 있잖아. 얘가 그대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JSP 서비스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라는 함수가 브라우저에 응답 내용들을 주게 됩니다. 자, 이건 큰 흐름이고요. 이 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건데 뭐 내부 디테일한 과정이 어떻니 저떻니 이런 건 의미 없고요. 큰 틀. 지금 톰캣이 JSP 파일을 처리해서 응답해 주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경해 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면 느낌이 좀 더 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ex03jsp.java 파일. 이 자바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또는 메모장으로 열어보세요. 자, 제 자바 파일을 열어보면 주석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파치 톰캣이 뭐 이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 패키지는 여기 안에 들어있겠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이름 봐봐요. ex03_JSP에 extends 상속했네요. JSP 베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라고 써놨네요.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JSP 파일은 결국 자바 코드가 된다는 거. 그때 선언문에 써놓은 코드는 멤버 변수, 멤버 메서드 맞죠? 클래스의 멤버가 됐어요. 선언문에 들어간 코드는. 그리고 더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건 전부 변수들이고요. 이제 함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함수들 중에 _JSP init, _JSP destroy는 톰캣에서 만든 코드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고 원래 기본 JSP init과 destroy라는 애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그 함수를 오버라이딩 했다라고 보는 거죠. 톰캣이 이걸 무조건 호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호출이 됩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저건 안 쓸 거라고 했죠. 중요한 건 JSP 서비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라는 함수 안의 내용을 보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set content type에 우리가 JSP 코드에서 봤던 디렉티브 쪽 내용이 있네요. 컨텐트 타입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아직 보질 못했고 뒤로 좀 더 내려가 보면 out, write, out, write 뭔지는 모르겠지만 출력하고 있죠. 아웃풋하고 있어요. 뭐를? 여기 보이는 HTML 태그들. 그죠? 이게 지금 브라우저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브라우저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개행됐죠? 독타입 나왔죠? HTML 나왔죠? 헤드 나왔죠? 메타 어쩌고 나왔죠?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이런 코드가 들어왔네요. 그죠? 거기 부분은 지금 코드가 없죠? JSP 코드에서는 요거 스크립틀릿. 스크립틀릿은 자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함수의 내부에 들어가니까. 서비스 함수의 내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ul, li 요 태그들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ul 태그 나가고요. li 태그 나온 다음에 num1 땡땡 문자열이 있죠? num1 땡땡 문자열. 그 뒤로 표현식 %는 태그가 있어요. JSP 태그가 %는은 출력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num1을 출력하는 함수가 호출되게 만들어졌죠. 톰캣이 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 코드는 함수고요. 지금 이 부분은 JSP 서비스라는 함수.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 EX03을 요청하게 되면 지금 현재 톰캣에는 JSP 파일을 이렇게 자바 코드로 바꿔서 컴파일, 클래스 한 다음에 객체로 생성한다 그랬죠? 서버엔 객체로 생성이 돼 있고 생성된 객체에 초기 세팅할 것들이 있으면 뭐 호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료될 때 호출되게끔 되어 있는 걸 확인만 한 거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객체가 생성됐어요.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니까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생성되어 있는 객체가 계속 서비스 함수만 돌아가면서 응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좀 가실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JSP 파일의 코드 내용이 수정이 된다면 아까처럼 JSP 파일이 수정이 됐다면 톰캣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JSP 파일이 수정이 됐다면 톰캣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자바 코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컴파일 해야 되겠고요. 컴파일 했으면 이걸 또 메모리의 객체로 만들어야 될 건데 요 이름이랑 똑같은 객체가 지금 메모리에 존재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톰캣은 야, 너 이제 그만해. 나 새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야, 너 destroy라는 함수 있지? JSP destroy라는 함수 그거 좀 실행해. 실행이 끝나면 얘를 메모리에서 삭제시킵니다. 톰캣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스트링으로 str에 문자열을 연결시켜 놨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녀석에게 볼 일이 없으니까 메모리에서 삭제시키겠다 그러면 얘를 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str이 문자열을 참조하고 있지 않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개념처럼 메모리에서 기존 객체를 제거한다. 그때는 destroy를 한번 호출하고 제거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 내용이 삭제됐고요. 컴파일 되었던 녀석을 새로 new를 하니까 새로 만들어진 객체가 생겼고 톰캣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JSP init을 또 호출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JSP 서비스 함수를 톰캣이 호출을 해서 그 내용이 결국 브라우저에 다시 또 돌아가게 된다. 제가 3번을 다시 요청해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메시지 여기 로그만 싹 지웠습니다. 로그만 지워놓고 3번을 다시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톰캣은 이 파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다. 보셨죠? 기존에 있던 객체 메모리에서 제거. 그 다음에 JSP 파일 좀 전에 다시 만들어지는 거 확인됐어요. 날짜가 바뀌었죠. 시간이. 그리고 컴파일 되는 거. 컴파일 끝나면 객체로 생성했을 거고요. 객체가 생성됐으면 JSP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청 처리가 나왔어요. 요청 처리가 출력됐다는 건 새로 만들어진 자바 코드에 서비스 함수가 동작했다라는 거겠죠. JSP 서비스라는 함수가 동작했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래서 서버에서 처리되는 코드가 있고 단순히 브라우저 쪽에 나가는 정적인 코드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JSP 파일에는 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얘기고요. 헷갈리는 거지만 톰캣이 JSP 파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지 그 대략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지금처럼 보고 계시면 얘들은 그냥 그대로 브라우저에 나갈 거고 이런 JSP 태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코드는 서버 쪽에서 처리된 후에 브라우저에 돌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좀 개념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요게 JSP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예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정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num1이 계속 증가된다는 것과 num2는 계속 1로만 나온다는 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닐까요? num1은 왜 계속 증가만 합니까? 이 JSP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바 코드를 통해서 컴파일된 녀석이 객체로 생성이 됐겠죠. 그 생성된 객체는 메모리상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톰캣이 동작 중인 메모리에. 그러니까 이건 객체의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니까 값이 유지가 되는 거지. 계속. 근데 num2는 스크립트릿 안에 표현됐어요. 스크립트릿 안에 있는 변수는 결국 서비스 함수 안에 들어있는 변수죠. 서비스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지역 변수지. 얘는 멤버 변수, 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마다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호출할 때마다 0이 됐다가 1이 되고 0이 됐다가 1이 되고 이런 거고 멤버 변수는 객체가 갖고 있는 값이니까 서비스 함수에서 계속 유지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정리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